안녕하세요, 호재입니다. 다소 지난했던 또 어제를 보내고 오늘이 왔습니다. 네. 자꾸 도망가려는 자와 그를 붙잡으려는 자, 요즘 약간 좀 그런 실갱이를 좀 벌리고 있는 날이에요. 근데 뭐 인정하고 받아줄 건 받아줘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해야 되고, 어딘가 그런 거 있죠. 내 직장을, 내가 일하는 일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직장에 출근하는 일이 즐거워야 그 일이 즐겁다라는 거는 뭐 말할 필요조차 없는 분명한 이유일 텐데, 음, 그게 잘 안 되면 사실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버거 버거울 거라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네. 뭐 누구 얘기냐면 그냥 저희 와이프 얘기예요.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지 않은 거고, 그거는 뭐 뱃속에서 나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조차도 나와 다른 거고, 하물며 남일 수밖에 없는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나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굳이 내 안으로 속박하려 들지 않고, 예, 그들의 길을, 각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냥 아낌없이 그냥 응원해 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또 여기에서 잘 자리 잡고 열심히 일하고 몰입해서 내 샵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올 수 있는 그런 충만함, 가슴이 꽉꽉 채워질 수 있는 내 하루하루가 온전히 꽉꽉 채워질 수 있는 그런 후회 없는 하루하루들을 또 만들어 가다 보면 또 다른 접점들을 또 만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는 우연찮게 책 이제 이렇게 골라온 이 부의 인문학, 우석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쓰신 책인데, 두 권을, 똑같은 분이 쓴 두 권의 책을 그냥 사가지고 와서 인문학이라는 단순한 그 제목 때문에 요즘 저한테 약간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싶었던 뭐 철학적인 부분들, 인문학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눈에 딱 들어와서 읽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책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벌써 엄청나게 접어가면서 메모해가면서 보고 있고, 여기에서 어저께 딱 이제 제일 크게 인사이트를 얻었었던 부분이 이제 노동 가치설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을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노동을 해서 얻으려는 노동 가치설. 데이비드 리카도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 전에 이제 그 경제학자의 이론이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잘못된 어떤 이제 잘못된 경제 이론 뭐 이런 부분인 건데, 제가 이 부분을 그러면서, 이게 예전에 그 노동가치설이
이 한계 효용 학파라는 네, 그 경제학 쪽에서의 이런 대체안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 가치설은 내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내 값어치는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네, 것에 가치를 둔 네, 경제학적인 부분인 거고, 효용 한계성은 시장의 가치를 둔 거죠. 네, 상대방의 가치를 두고 시장이 가치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게끔 두는, 상대방의 가치에 더 집중해야 하는, 그러니까 요즘 완전히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나도 모르게 지난 한 1, 2년간 사이에 이 노동가정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가격적인 부분은 사실 여기 현재 수준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어떤 부분인 거냐면, 그 일을 할 때 내가 시간당 생산성을 자꾸 따지고 있는 거죠. 가치를 제공해야 되는 현 세상에서,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런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절대 가지고 있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 샵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이 사람이 확실하게 바뀐 모습과 그 확실하게 바뀐 모습에서 갖게 되는, 뭐야? 네,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 부분에서 디자이너 분들한테도 늘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갈 때 최대한 예쁘게 해서 내보내라. 집에 가서 샴푸를 뭐 커트하고 드라이를 하고 예쁘게 해서 내보냈었을 때 그 사람이 예쁘다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고, 네가 스스로도 예쁘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할 정도의 만족감을 주고 이렇게 해서 내보내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기본적인 최선이다. 근데 저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이 디자이너들의 시간당 생산성을 자꾸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샵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걸 따질 수밖에 없기는 해요. 왜? 왜냐면 최소한 이 사람들이 시간당 100불 이상의 값어치를 뽑아내줄 수 있어야 가장 기본적인 샵의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치에 두지 않고 노동력에 자꾸 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반 디자이너 한 명당 시간당 가치로 따졌었을 때 시간당 100불씩은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커트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저희가 받는 커트 가격이 특별히 높지도 않고 특별히 낮지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이걸 자꾸 시간당으로 환산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1시간당 남자 커트 4명에서 5명을 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15분에 한 명씩 고객들이 계속 있는다고 가정했었을 때, 15분에 한 명씩, 때로는 그러니까 1시간에 5명에서 6명씩 빼낸다 할 때, 가장 그냥 노멀하게 4명을 뺀다 그러면 35불씩이니까 1시간이면 140불의 시간당 값어치를 낸다는 얘기인 거죠.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그 정도 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디자이너들은 시간당 70불, 그러니까 저랑
매출 생산성이 2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70%에서 100%, 30% 차이인데 그거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노동자 마인드인 거죠. 그냥 내가 돈 주는 것만큼 돈 받는 것보다 내가 좀 더 편하게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절어서 사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우리 인턴 선생님이 한 분 있어요. 그 친구를 저랑 와이프가 되게 예뻐합니다. 아직 이제 3주차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예뻐하면서, 네, 그리고 잘 동화돼서 두루두루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시간당 생산성은 지금 디자이너들이 뽑아내고 있는 매출의 그거보다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훨씬 더 높다고 보여져요. 결국에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가고 어느 분야를 가던 어떤 일을 하던 여기에서 있던 다른 곳을 가던 결국에 나중에 오너가 되고 탑에 되고 매니저가 되고 그럴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친구들이거든요. 하여튼 뭐 얘기 잠깐 했는데 제가 어저께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었던 부분이 나도 모르게 나를 지금 노동자로 대하고 있구나. 헤어 디자이너, 헤어 아티스트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시간당 생산성에 기반한 노동자로서의 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였었구나 라는 뼈저림을 느끼게 됐습니다. 뭐 전반적인 어떤 뭐 샵의 지금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당장 바꾸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다시 본질에 집중해서, 네, 우리 샵에 오는 고객들이 예쁘게 하고 문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고 도와주는, 네, 그런 포지션으로 오늘 하루를 새롭게 다시 마음을 정비하고 맞이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노동자 마인드로, 네, 혹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지금 약간의 이 혼란의 시기를 며칠 보내면서 어쩌면 이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답을 찾게 된, 네, 그런 중요한 맥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남기고 싶은 기록은 노동가치설, 한계 효용론에 대한 부분을 좀 기록하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제 마음도 다잡고 싶었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